네, 계속해서 정치 현안. 정성호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 살짝 흥분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10만 구독을 돌파한 날이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국민의힘 하면 또 제가 수박으로 나겠지 그가 걱정됩니다.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나왔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습니다. 현장에 계셨는데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표정이 매우 안 좋던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그 시정연설할 때는 다 전 정부 탓을 많이 했는데 다 뭐 나오면서 전 정권이 문제였고 전 정권이 문제였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1년 반이나 됐는데 전 정권 탓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러나 별로 그 특별한 그 감흥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평이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여당 의원들이야 뭐 박수를 여러 번 치고 했지만은 네. 야당 의원들은 뭐 큰 변화가 없었고요. 뭐 국민들에게 이런 정도 현재의 상황이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예. 또 국제 정세도 굉장히 심각하고 예. 또 내부적으로도 대통령은 민생을 챙긴다고 말씀만 하시고 있지만 더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또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 야당 의원님들은 박수도 잘 안 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거나 뭐 마지못해서 약수를 안 하는 천주도 의원은 끝내 약수를 안 하고 이렇게. 뭐 연설 내용에서 박수 칠 만한 내용이 없었고. 아니 근데 미리 좀 약속을 하셨습니까? 뭐 대응을 그렇게 하기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어쨌든 아닌가요? 그 예. 의원들 헌법기관 의원들 각자 판단해야 될 문제고. 네. 뭐 저는 악순했습니다. 일어나서 악순했는데 예. 이게 뒤로 돌아오시더라고요. 네. 악순하고 인사를 했는데 다만 뭐 연설 내용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게 없었고 어쨌든 간에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려오셔갖고 야당 의원석부터 쭉 돌아갔고 네. 악수를 한 거는 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그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악수가 아니라 정말 야당과의 소통을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하고 오늘 사전 환담을 그 기자들에게 풀된 거는 약 2분. 네네. 예, 그리고 전체로는 한 10여 분 정도 만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풀 나온 거는 아직까지 이제 대통령 발언 정도밖에 없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공개에서 얼마나 논의가 진전됐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첫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오늘 만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그 공식 무슨 기념식에서 네. 만나서 악수하는 뭐 그거하고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네. 거기 뭐 두 분만 만난 것도 아니고 네. 그 여야의 그 지도부 당 원내대표 당 대표들 다 만났기 때문에 네. 또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의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라는 거죠. 네. 더군다나 국회에 오셨는데 국회 다수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맞는 그런 어쨌든 대우를 하고 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길 좀 기대해 보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만난다고 보십니까? 뭐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검사 생활했기 때문에 네. 이 검사를 한 분들이 구조가 대개 네. 세상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분법적으로 보고 또 조금 뭐 문제 있는 사람은 다 피의자를 보고 피고인을 보는 그런 게 습관화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당 대표를 사실은 무죄가 확정되기 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아직 무죄입니다. 네. 확정 판결 받은 그렇죠. 뭐 피고인이 아니거든요. 예, 예. 제1야당의 당 대표고 다수당의 당 대표입니다. 네. 또 대선 후보였고 예. 거기에 맞게 그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조사받는 피의자 네. 또는 기소된 피고인 예. 이런 의식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육사를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이제 이 발언은 바로 그 손준성 검사 관련된 네네. 그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2020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바로 옆에서 대검 간부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들었다는 내용인 건데요.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네. 쿠데타는 검찰로 치자면 부장검사인 당시 김종필 중령이 한 것이다. 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예.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고도 했는데 반공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고 전라도 사람보다 훨씬 반공 정신이 투철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도 말했다.
이 인식을 지금 갖고 있다면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이게 저는 민주당을 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분이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 아버님 계시는데 고인이 되신 그중 교수님께서 네. 일본 문부성장학금 1호로 갔고 예. 또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그 뭐 제국주의 시대부터 반공이 투철했던 네. 거고 지금 어쨌든 공산당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예. 투철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친일적인 사고 방식을 넘어서 일본을 약간 이상 국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 구조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검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해방 이후에 네. 소위 말하는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에서 오제도 검사가 예, 예. 있었고 그 당시 그분들이 주동이 돼 갖고 물론 뭐 공산주의자 좌익척결 뭐 물론 그 합법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뭐 다양한 수단들 통해 갖고서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도 있었을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이 일관적인 생각이 일관된 생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존의 어떤 정치 권력들 네. 또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어지는 국민의힘까지 이어지는 그 세력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건 빨갱이다. 어? 북한과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그런 의식의 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설마 쿠데타가 또 일어나진 않겠죠. 뭐 진짜. 불행한 일이죠. 예. 다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국방부 장관, 네. 뭐 통일부 장관 등등 예, 해갖고 예, 그다음에 또는 뭐 용산의 뭐 김태효 같은 예, 예. 극단적인 그 대북 예. 강경론자들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예. 뭐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분들은 뭐 발언한 거 보면 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좀 예, 무섭잖아요, 예. 사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민주당 특히 야당의 역할이 그래서 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역할이 소중한 이런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느닷없이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이 어제 갑자기 네네. 김기현 대표 입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제 김포시장 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큰 쟁점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여당의 당 대표가 그냥 자기 살려고 그냥 이렇게 질러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살려고. 네, 네. 그래서 예. 지금 뭐 험지 출마론 나오고 있고 예. 특히 인류한 그 혁신위원장이 예. 딱 집어서 김기현, 예, 예. 뭐 주호영 이런 예. 분들 뭐 서울로 와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질러대는 건데 예. 이거야말로 지금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고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하던들 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양극화, 수도권 네. 집중, 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를 균형 발전시키자고 하는 게 예. 역대 대통령들의 일관된 주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52%가 모여 살고 있는데 네. 서울로 편입시킨다고 하면 해당 지역은 일부 주민들은 뭐 좋아할 수도 있겠죠. 네. 서울의 어쨌든 교통이라든가 또 문화 인프라, 예. 이런 복지 이런 걸 다 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러나 그럼 김포만 해당합니까? 네. 오히려 서울에 붙어 있는 거면 김포는 요 끄트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예, 예. 지도책을 보면요. 예. 다 들어 있는 뭐 성남, 광명. 한남, 구리, 뭐 광명 다 해당하는 거예요. 예. 제 지역구인 양주가 예. 서울에 붙어 있는데 김포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붙어 있습니다. 예. 다 서울로 편입하다. 양주도 서울로 가야 돼.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역사적인 연원을 봐도요. 예. 강북에 있는 구들은 다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다 양주에서 떨어져 나간 제 지역구에서. 예, 그럼 원래 양주시로 가야 됩니까? 이게 서울시 서울을 양주로. 원래 서울이 양주의 양주에. 일부였기 때문에. 예. 그게. 그래서 이런 식의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네. 내 배지만 생각하고 정권의 어쨌든 승리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건 불행한 일이죠. 이게 있으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게 결국엔 지금 그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한 네. 어떤 비책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난 강서보궐 선거에서 심판론이 올라오니까 이 정부 심판론을 예컨대 지방 정부론으로 좀 덮어보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을. 그렇겠죠 사실은 뭐 어쨌든 수도권에서 이제 현 상태로는 승리하기 쉽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네. 서울과 붙어 있는 경기도부터 분열을 시키고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찬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해당 지역과 예, 예. 또 경기도의 다른 지역들. 예. 그래서 민주당이 경기도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전략적인 고려 갖고 이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네.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실패한다. 우리 국민들이 네. 선거용으로 이렇게 툭 던지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이거 역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분열시키겠지만 예, 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분열, 그 다음에 국민 분열.
결국에는 선거 뭐 공작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전형적인 뭐 아주 저급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왜 저급하다는 표현을 제가 감히 쓰냐면은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 집중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도권으로 예. 다 몰고 있어요. 네.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갖고 비수도권과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그렇죠. 영호남의 비수도권도 강원도에 낙후된 지역들 같은 인구가 소멸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을 서울로 더 편입시키면은 예. 또 거기 또 그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요. 이런 짓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요. 준엄이 꾸짖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영남 중진 그 험지 출마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 얘기가 원회에서 조금 나오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총선 기획단 오늘 뜨게 되고 네. 조정식 총장이 하게 되는 겁니까? 총선 기획단장을? 되게 관행적으로 네. 총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구도를 어떻게 짤 것이고 선거 기구 대책 기구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네. 어떤 분들을 영입할 것이고 아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사무총장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뭐 당연직으로 거의 사무총장이 맡아온 게 관행이었죠 사실. 네. 그러면 조정식 총장은 안 바뀌는 거죠? 비명계 이원욱 의원 중심으로 해서 비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이원욱 의원만 몇 분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166명인데 예, 예. 몇 분이 바꾸라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총선 기획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총선을 목전에 뒀습니다. 네. 그걸 총괄해야 될 사무총장 지금 바꾸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건 예, 예,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 사무총장이 와갖고 전체적인 당 사무 업무를 좀 파악하고 네. 총선 관련 업무 파악하는 데만 해도 몇 달 걸 시간 다 갈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사무총장을 물러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이원욱 의원은 얘기입니다. 무책임하다. 네네. 이원욱 의원이 무책임해서 하는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김남국 의원을 네, 네네.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해라. 그래야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이미 그거는 당에서 이제 윤리위에 제소가 돼갖고 윤리위에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맡겨야지. 예. 그걸 다시 끄집어 재론해갖고서 예. 당에서 민주당이 다시 윤리위원회 열어갖고 제명하라고 하는 건 그거 참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욱 의원은 계속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거 다 아시면서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또 괜히 문제가 커집니다. 사실. 지금 예 비명계 자객 공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 이제 친명. 그러니까 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에 이제 친명들이 이제 가서 자객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벌써 명단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예. 다행히도 저는 거기 끼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되는 겁니까? 아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네. 당에 이미 공천 룰이 있는 거고 공천 시스템이 있는데 예. 아니 그 기존의 현역 의원들 소위 말해 비명계 의원들을 갖다 공천 다 컷오프 시켜버리고 거기에 네. 누구를 하나 전략 공천한다든지 네. 현역 의원들을 갖다 그 경선에서 배제한다든지 예.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마의 자유가 있어요. 예. 출마하시는 분들은 예. 자기가 그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이기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들을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게 유리하냐? 지금 민주당 경선에 있었던 민주당 당원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게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리 당원들의 당대표한 지지율이 80% 이상이 된다는 게 예. 대충 내부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러면 당내 경선하려면 내가 이재명 대표 같이 가겠다. 네. 나 친명이다. 예. 이렇게 캠페인하는 게 유리하죠. 그걸 어떻게 막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객공천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분들 거기 나가지 말라. 너 거기 왜 현역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 가서 왜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자객공천이란 말 자체가 네. 그건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 그런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아무도 나가지 말고 소위 말하는 비명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의원들 나 그냥 단독 공천 달라, 단순 공천 달라 예. 이 얘기랑 다를 바가 없죠, 그 사람. 단순 공천 요구하는 것과 같다. 같은 거죠, 그 사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 룰이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 수 없죠. 경선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디가 됐든. 네, 예. 자, 그러면 명쾌하게 쭉쭉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의원님.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제 친명계 원외위원장들 네. 중심으로 이제 놓고 보자면. 이분들이 여론조사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국민 여론조사 반, 당원 여론조사 반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것을 강조하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소 15% 이상은 네네. 이제 차이가 나고 이제
그러니까 그 경선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 네. 그런 걸 당에서 강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그게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예. 뭐 저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꼭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들 뭐 사진들 다 공공을 맞아요. 해놓고 예, 홍보할 예, 때도 넣고 예.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사진 넣고 했고 2018년도에 예.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제가 지방선거 당시에 네. 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개인가 국회의원 또 보궐선거도 공천관리를 예, 했었는데 예. 그 당시도 2018년도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예, 예. 문재인 청와대에 무슨 경력을 넣냐 안 넣냐 문제가 예. 많이 됐습니다. 아, 예. 그걸 넣고 안 넣거나 차이가 예. 지금 장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 가까이 평균 이상 그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예. 그래 갖고 당시 예. 그냥 경력 관리용으로 일시 넣었던 것들은 예. 좀 그런 제한을 좀 뒀습니다. 아. 그래서 6개월 이상, 6개월 그 이전에 했던 경력이라든가 네네. 그렇게 했는데 예. 저는 이번도 어떤 뭐 합리적인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 거지. 네. 이재명이란 이름 자체를 쓰지 말아라. 그것도 적절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와, 이게 좀 앞으로 뭐 어떤 공천룰이 세팅이 될지 진짜 뭐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 방송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TK에 출마를 하고 네. 지금 민주당 출신의 TK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뭐 이재정 의원이랑 등등. 그래서 이런 분들이 TK로 가면 국민의힘 영남권이 완전히 막 초토화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TK 출마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 개항으로 출마할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당 대표가 네,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네. 왜냐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된다고 하면은 네.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올 것이고 그렇죠.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예,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와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 출마한다 한다 안 한다 예, 예.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영남에 출마 TK 출마해야 된다 해서 그리고 간다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예, 사실. 예. 뭐 때도 아니고 예. 그 적절치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 대표가 네. 결국은 내년 총선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승리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 제가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영남에 연구가 있는 의원들이 영남에 내려간다고 하면 사실 그냥 차라리 출마 포기하라는 게 낫지 의원으로서는 네, 네. 의원을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가야겠죠. 민주당 출신으로서 영남에 가는 것은 네. 사실상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남을 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렇게 되겠죠. 네. 사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게 또 지역 유권자, 네. 영남적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그런 게. 예, 예. 아니 그 지역 유권자들이 예. 키워놓은 사람을 갖다가 딴 데 보내는 거 네. 그건 되게 그 지역 유권자들도 동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그 지역에서 원내외에서 활동해온 분들이 계신데 네. 느닷없이 당에서 예. 어떤 사람 낙하산으로 해갖고 예. 험지 예. 출마라고 해갖고 예. 중진 보낸다고 하면 예. 환영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뭐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들도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거겠죠. 그 송영길, 조국, 추미애 새 정치인에 대한 공천 어떻게 할 거냐. 또 상당한 고민이고 논란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당 대표들도 역임하시고 또 장관도 네. 하신 분들이라 뭐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네. 민주당 출신은 스타성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조국 장관은 아직 뭐 민주당 입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다만 이분들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금 현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만한 그런 정도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지층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국면들을 보면서 네. 다수 국민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예.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은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네. 차라리 지금 현역 의원들이 아니시니까 오히려 뭐 진짜 험지에 가서 네. 스스로 그 살신성이라는 모습 보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세 분이 스스로 험지에 가서 살신성인 해라. 네. 예.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비례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치권의 소문은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예컨대 뭐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다만 지금 내년도 네. 선거에 관련된 룰, 공직선거법이 좀 확정이 안 예. 됐거든요. 예. 현재와 같은 상태, 현행 선거법이 그냥 간다고 하면 위성 정당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아니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예.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나누는 병립형으로 간다고 하면 예. 그것도 다시 퇴행적이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야가 빨리 예. 선거법 협상이 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 좀 입장들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게 험지라고 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역시 그분이 부산 출신이시니까. 부산. 네네네. 네, 부산으로 가는 게. 송영길 대표에게 험지라는 어디일까요? 뭐 또 영남 호남 출신이시니까 호남은 다시 가는 건 예, 적절치 안 않고 되고. 또 인천에서 정치 계속 해왔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인천은 어쨌든 뭐 예. 현역 의원들이 많은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분이 당의 예. 한판급 스타 정치인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관계가 있는. 예. 다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네. 어떤 게 좋은지 이게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대구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들은 곳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사실은 이것은 통합에 대한 간절한 네,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라고 통칭하는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왜 이재명 대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까? 역시 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 네, 불안해서 뭐 예. 공천에 대한 불안 아니겠어요? 공천 불안. 예, 저는 예. 그러나 당이 그건 뭐 친명 비명 말 다 똑같습니다. 해당하는 예. 그렇잖아요. 그게 예. 경선도 해야 되고 예. 또 의정 활동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예. 저는 그걸 갖고서 대표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갖고서 자꾸 문제 제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실? 그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말만 그렇지 네. 통합의 진정성이 없다. 응? 통합의 진정성을 뭐 증거로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거로 보이겠어요? 그럼 당신들은 그냥 경선 없이 공천해 준다. 이거 왜 이렇게 더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저는 오히려 당 밖에서 네. 소위 그 개딸들이라고 응? 예. 저 뭐 얘기하는 예. 당의 그 강성 지지자들 또는 예. 적극적인 우리 예. 지지자들 예. 이분들이 강력하게 예. 소위 말하는 가결파 예.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지만 예. 당 대표가 예. 욕을 먹으면서도 예. 욕을 먹으면서도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말렸지 않습니까? 예. 같이 가자고 예.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됐을 때 그 양념 같은 거다 양념이라고 얘기해 갖고 오히려 했죠. 계속됐지만 논란을 키웠죠. 논란을 키웠죠. 근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네네. 같아서요. 그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반성한다 그리고 현장으로 가야 된다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뭐 직후에 바로 또 이제 해외 순방 갔다가 와서 오늘 이제 시정연설까지 이런 상황을 보면 반성하고 변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요한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변화의 모멘텀을 만든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없다. 어쨌든 정치가 정말 복잡한 거고 네. 많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도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인요한 박사는 전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분이지만 사실 여권 내 이해관계들을 다 조정해내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대통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네. 저는 뭐 그건 회의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께 소통하라고 장관들이나 그 용산의 참모들한테 네. 소통하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소통입니다. 그렇죠. 장관들이나 청와대 수석들이 밖에 나가서 봐봤자 이미 다 그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응?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응? 네. 여기 저 장관 온다, 총리 온다, 또는 뭐 수석 비서관 온다 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는 다수 야당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장 있는 그대로 전달할 사람들은 야당 의원들 아닙니까? 네. 야당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당은 어차피 좋은 얘기만 할 테니까. 예. 그게 사실 대통령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거는 야당과의 대화입니다. 네. 야당 당대표의 대화를 통해 갖고 예. 물꼬를 터야죠. 예. 그게 안 튼 상태에서 무슨 저 민생을 듣고 어떤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위기면 내년 총선 이후에도 이전에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제로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상황이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야당은 야당대로 또 이게 정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야당이 이번 네. 어쨌든 국정감사 끝나고 네. 이제 법안 및 예산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 지금 뭐 무슨 이번에 와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 설명을 했지만 네. 뭐 R&D 예산의 집행을 뭐 효율적으로 하고 네, 비효율적인 것 제거하고 예. 그다음에 부패 낭비성 제거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 미래를 갖다 다 싹을 갖다 밟아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국회 예산심 그다음에 민생 예산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홍익표 대표도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네. 정말 그런 민생 예산을 확실히 우리가 예산 심사권을 통해서 살려내고 예. 또 법안 같은 경우도 좀 저희가 민생에 관련된 것들은 또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네. 통과시키는 그런 노력들 네. 그리고 당 대표가 정말 예. 우리 민생의 현장에 들어가서 많은 목소리를 듣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단식 끝나고 상당히 건강을 회복한 것 같은데 아직 기력은 좀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목에 힘이 안 나와요, 사실. 네네. 그렇구나. 네, 물론 뭐 24일을 갖다 단식했기 때문에. 예, 아직 그러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황? 그렇죠, 네. 예. 아,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설할 때도 예. 굉장히 힘이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예. 굉장히 좀 부족하죠. 아 근데 사실 단식 끝나면 바로 사이다 플러스 식용의 회복이다 네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사이다는 아직 그렇죠. 나오나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이 사이다 하려고 하면 계속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해야 되는데 네. 또 총선을 앞두고로는 저희가 우리 지지층을 갖다 공고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거든요. 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아유,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종종 여기 가까우니까요. 종종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